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공기타입니다. 오늘은 독학으로 기타를 연습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를 잘 고치시면은 여러분들의 기타 연습 효율이 많이 올라갈 거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메트로놈 잘 쓰시고 계신가요? 메트로놈을 잘 안 쓰고 계신 게 독학으로 연주를 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기타를 독학으로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취미로 기타를 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직장 갔다 와서 힘든 몸을 이끌고 와서 힘들게 기타를 잡고 조금 치는데 메트로놈까지 켜야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금 몸을 고되게 쓰고 왔는데도 기타를 치려고 하는 그거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곡들, 그런 곡들을 잘 치기 위해서는 메트로놈을 꼭 이용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목표에 더욱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메트로놈은 그럼 왜 쓸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박자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것도 메트로놈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돼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메트로놈을 강조한 이유는 음악이 시간의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어려운 말이죠. 시간의 예술이라니.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음악이란 건 결국에는 어떤 정해진 시간 안에 그 곡을 완주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주를 하다가 틀리더라도 그 뒤에 있는 악기들, 다른 악기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합주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즉, 음악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한 파트를 연습하고 바로 다음 파트로 넘어가는 것을 이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고 한 파트 하고 좀 있다가 다음 파트 하고 가까이 잘 되네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메트로놈을 키시고 모든 부분을 이어서 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메트로놈은 특정 곡을 파트별로 나누었을 때 그 파트별로 잘 이어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도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박자 맞추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박자 감각을 기르는데도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지만요. 아시겠죠? 특히 이제 독학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밴드를 하지 않고 학원이나 레슨을 따로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말을 사실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 점을 기억하셔서 음악은 시간의 예술이기 때문에 메트로놈을 켜놓고 이어서 쭉 치는 것을 연습해야겠구나, 메트로놈 꼭 켜야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노래를 하시는 게 두 번째 독학으로 기타 연습을 하시는 분들의 실수입니다. 너무 어려운 노래, 본인이 생각하기에 좋아하는 노래라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좋아하는 노래니까 그걸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높은 확률로 기타의 흥미가 떨어집니다. 기타가 접근성이 정말 좋은 악기는 맞아요. 그러나 이게 난이도가 쉬운 악기냐라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현악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여러분들 컴포트 존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쉬운 애들이 컴포트 존의 안에 있는 거고, 어려운 애들은 밖에 있는 거고,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것들은 지금 딱 하기에는 약간 어렵지만 그렇다고 못할 것 같진 않은 애들, 그런 애들, 이런 식으로 총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습이란 건요, 컴포트 존 안에 있는 거는 그냥 재미가 있고요, 컴포트 존에 걸쳐져 있는 것은 연습이 됩니다. 그리고 컴포트 존 밖에 있는 거는 연습도 안 되고 흥미만 떨어뜨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연습할 곡을 고를 때는 컴포트 존에 걸쳐져 있는 그런 음악을 고르셔야지 연습을 함에 있어서 효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훨씬 벗어나 있는,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곡이라는 이유로 훨씬 컴포트 존에서 벗어난 그런 곡을 가져와서 연습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기타의 그 기타 여정을 조금 이제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컴포트 존에 딱 걸쳐져 있는 녀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컴포트 존에 딱 걸쳐져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딱 치실 때 너무 쉽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어렵지도 않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애들, 그런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연습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애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잘못된 자세의 습관화, 이것이 바로 독학으로 이제 여러분들 기타 연습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입니다. 특히 F 코드 같은 거 잡을 때 엄지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직 사실 이런 것들은 레슨이나 학원 같은 데 가면은 바로바로 이제 교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사정상 독학으로밖에 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은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이제 영상을 찾아보실 때 이 사람들의 손 모양을 그대로 따라 하려고 꼭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냥 F 코드 이렇게 잡는데 하고 이 앞부분만 여러분들 연습하지 마시고 이 뒤에 엄지의 위치는 여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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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보셔야 돼요. 뭔가 솔로를 치는데 엄지가 내려갔네? 엄지가 올라갔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솔로 치는 거니까 이쪽만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뒤에는 엄지나 이 전완근이나 이 팔꿈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이 각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 잘 캐치하셔야 돼요. 이 앞에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한테 이제 학생 중에 오시는 분들 중에 독학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10에 한 7 정도는 좀 자세가 힘든 자세를 가지고 오세요. 근데 그런 분들 제가 이제 조금만 이제 이것만 이렇게 한번 옮겨볼까요? 하면은 훨씬 편해졌다. 손목이 아팠는데 덜 꺾이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훨씬 나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연습을 하실 때 앞에 있는 이 지판에 있는 걸쳐져 있는 이런 손가락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팔 전체랑 몸까지 한번 봐보세요. 몸은 어깨가 내려가는가, 아니면은 이렇게 기타를 이렇게 끌어안듯이 하고 있는가, 펼쳐져 있는가, 기타의 높이는 어디 있는가, 이 4개 위치는 팔꿈치보다 위인가 아래인가,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 몸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제가 자주 하는 얘기긴 한데, 기타는 손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치는 거거든요. 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타를 자세를 볼 때 이쪽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자라는 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반대로 왼손뿐만 아니라 오른손 피킹하는 것도, 피크는 어떻게 잡나? 엄지의 위치는 어디지? 이쪽 부분은 내려갔나? 올라갔나? 여기는 다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독학으로 기타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공기타였습니다. 그럼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